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유리입니다. 자,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돈의 흐름을 그리고 물줄기를 찾아서 쫓아서 우리가 또 투자를 해보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입니다. 국내 증시 상황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증시 또 외국가 기관의 매도세 때문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과연 국내 시장 또 하반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되는지 대외적인 변수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님 팔로우 더 머니에서 항상 말씀해 주셨던 선이 있잖아요. 선물 400, 종합주가지수 3050포인트, 또 삼성전자가 72,500원이 지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어제자 기준으로 이런 기준에서 딱 삼성전자만 미흡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삼성전자만 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뭐 여러 가지 펀더멘탈한 노이즈가 많고 외국인들의 매도세, 그 다음에 최근에 올랐던 상해 증시나 홍콩 증시의 하락,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 뒤에는 블랙록이 삼성전자 갖고 한 2,000원 올렸다, 2,000원 지표 뺐다 하면서 뒤에서 파생 변동성을 야기시키면서 그 요새 그 위클리 옵션이나 기본 옵션 변동성을 보면 그냥 우리나라 시장 ATM기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싶어요. 어떡해요? 하생시장 꼬리 흔들기의 시가상위 종목들의 그들만의 롱숏 시장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종목별 순환장 하나. 이걸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번 시간에 이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8월 20일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된다 해갖고 요 숫자 선물 400, 종합주가 3050, 삼성전자 72,500원인데 어저께 이거는 찍었어요. 400, 네. 선물 종합주가 지수. 삼성전자가 71,500원까지만 가고 다시 빠졌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오늘 7만 원을 공격을 하고 이거에 따라서 풋옵션이 외가격이 한 240, 50%, 100만 원이면 뭐 한 250에서 250만 원 이상 만드는 그런 변동성 줬는데 문제는 또 삼성전자 7만 원 지지해 주면서 그 안 빠질 때 그 선물로는 395를 깼다가 다시 돌리면서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매매 주체별 동향을 보시면 아직도 그 현선물에서 외국인들은 아직도 매도예요. 매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종합주가 지수는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3,050까지 갔다가 이제 2,950과 3,050에 3,000을 중심값으로 위아래 계속 지그재그 하다가 네. 어느 날 삼성전자를 72,500원을 치고 나가는 날 이벤트에 이제 박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에너지가 11월 달에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3,050과 3,150의 시장이 언제 되냐. 삼성전자 블랙록이 EWY하고 EM 지수를 올리면서 상해 증시를 이제 땡기는 에너지가 나와야 우리는 그래서 미국 시장보다 상해 증시나 홍콩 증시의 에너지를 보시는 게 낫고 그 다음에 거기에 원달러 동향도 같이 보시는 게 낫고 그러면서 그 시점이 언제냐 찾는 게 중요한데 제가 디데이를 요 전후에서 잡고 있어요. 11월 8일. 그 중국 공산당 19기 6중 전에 네. 여기서 이제 시진핑 주석의 어떤 빅데이터가 하나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의 큰 그림이 한번 나올 것 같고 요 전에는 이제 11월 3일 날 우리 카카오페이가 상장이 있어요. 그러면 카카오페이 상장의 연결고리가 저는 알리바바 같아요. 그래서 알리바바 요새 오히려 역발상 전략으로 매수 전략 세워드렸고 그다음에 중국 증시는 이때쯤에 시진핑의 그 전략적 사고가 하나 그 빅데이터로 지금 대부분도 중국 증시 보시면 그 고민들까 말할까요? 하락을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 그럼 상방으로 보시는 건가요? 저는 많이 대표님은? 갈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중국 시장을 보면은
또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오면서 중국 시장이 좀 영향을 받았잖아요. 시장은 이런 우리 국내 증시가 콘텐츠주들이 또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가고 중국도 그런 움직임이 가면서 중국 규제를 크게 받아들이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왜 중국 시장이 크게 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앞으로 10년을 장기 집권하려고 그러면 그 간단히 얘기해서 뭔가 강력한 모멘텀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헝다 사태라든지 다양한 모든 에너지에서 시장을 박살내면서 자기의 그 정권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 것 같으냐면 그 헝다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마이너스를 저는 그 SOC라든지 그 다음에 이 중국도 그 석탄, 넷째, 구경제 관련된 종목 그리고 반도체 굴기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에너지를 주면서 여기에서 이제 건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마이너스를 금융과 SOC와 그 다음에 반도체라는 어떠한 새로운 호흡으로 경제 성장률 이쪽 줄어드는 거를 새롭게 자금을 조달시키면서 뭔가 키우는 전략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 시간에서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거는 노출된 팩트만 보면 중국 증시는 갈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것 때문에 저것이 새로 생길 것 쪽에다가 저는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나쁜 거를 새로운 전환점에 호흡을 주면서 나는 뭐랄까 중국 정부의 정책적 에너지가 11월 달 북경 올림픽까지 계속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 환율적인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환율이 2원 가량 좀 오르면서 1,170원대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헝다그룹에 대해서 사재를 동원해서라도 돈을 갚아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위안화가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럼 중국 정부가 결국은 자기들의 그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위안화가 자기들이 또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게 유리한데 좀 환율 동향은 또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환율은 이제 보시면 앞으로 중국 증시나 환율 볼 때 저는 전에 1200원 갈 때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1200원 공포를 보지 말고 앞으로 대규모 수주가 있을 테니까 환율이 이제 1150원을 깨는 거를 생각하고 전략을 짜라. 네. 1200원대가 종합주에서 2900 저점이었어요. 지금 환율이 이제 1160원까지 갔다 이제 1170원인데 앞으로 그 연말 안으로 들어가면 저는 중동이나 이 미래 수주들 배, 조선, LNG, 그 다음에 잠수함 뭐 여러 가지의 그 수주들이 저는 몇 조가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선물한 거래 아시겠지만 이런 큰 수주하면은 미리 그 선물적으로 그 계약금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받을 거를 다 치거든요. 그러면 달러 매도 원화 매수가 돼요. 그거는. 그러면 우리 환율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1150원 깬다 쪽에 저는 이 장이 위험하다 그러면 제가 계속 EM 지수를 이거를 볼 겁니다. 네. 이게 이제 1등이 TSMC고 그럼 대만의 인덱스를 각권을 볼 수 있고 2등이 알리바바예요. 3등이 텐센트고 4등이 삼성전자예요. EM 지수가 여기 보시면 쌍바닥 그 10월 초에 우리 저점 2,900대 얘네들은 쌍바닥이에요. 그리고 이때 뭐 2,500간이 2,700간이 근데 시장은 깎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계 올라간 거에 숨고르기 조정하고 1, 2, 3 파동이 저는 11월 그 6중 전에부터 해서 북경 올림픽까지 한번 제가 이 데이터를 한번 보면 이 55불 내지 56불 여기까지 한번 1, 2, 3로 가나 보고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이제 EWI 요게 이제 그 8월 20일이 3,050이거든요. 지금 요번에 2,900대에서 딱 여기까지 왔어요. 요거 이제 달러 베이스입니다, 이게. 그러면 얘는 저는 어디까지 보냐면은 90까지 봐요. 이 90까지 가면 이게 3,200이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 9월 달에 이제 1차 목표를 얼마 잡냐면
85불에서 88불 사이 네. 여기까지는 가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80불이 지지고 그 다음에 85불이나 88불 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 이 결정은 블랙록에 의해서 결정될 것 같아요. 이게 블랙록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 삼성전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파생과 우리 그 시가상위 종목들 다 털리게 한 다음에 언제쯤 시동 걸 때 하루에 삼성전자가 3% 움직이는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3% 움직인다는 건 종합주가 지수가 완전 급등을 한다는 그러면 거잖아요. 한 하루에 50포인트 가고 삼성전자는 한 하루에 2, 3천 원 올라가고 그런 시장이 언제 배팅이 들어가냐. 저는 이게 11월 달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오늘 이승조 팔로우 더 머니의 제목을 펀더멘탈한 실적이나 이런 땅만으로만 보지 마시고 글로벌 정치 파워 게임의 그 변화를 쭉 보면 제가 오늘 환율은 겁난다 수주 대규모 들어올 거다. 그리고 그게 G20 이후에 중동 쪽을 봐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사라 그랬거든요. 대우조선 22,000, 23,000에 사면 한 3만 원은 넘어갈 거다. 그러면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저는 이집트에 이제 12월 달에 국방 박람회가 큰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뭔가 수주의 원화를 좀 볼 거예요. 조단위 수주, 호주가 될지 인도네시아가 될지 네. 중동이 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을 할 거고요. 또 LNG 선에 또 쿠웨이트라든지 사우디 쪽에 여러 가지 사우디 쪽에서는 현대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현대로템 이런 연골고리를 좀 볼 거고요. 그래서 이 타이밍은 G20을 저는 이달 말에 열리는 G20 정상회담 이후에 현 정부가 내년도 그 대선 플랜도 분명히 가동시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권력 관계, 미국과 중국이 투트랙으로 쓸 겁니다. 계속 싸우고 밑에서는 갖다 얘기해서 손잡고 한쪽은 전쟁하는 것 같고 한쪽은 모르게 타협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 두 가지 투트랙 전략이 계속 가는 게 이게 소음으로 작용할 거예요. 나쁘게 보는 사람은 뭐 요번에 차이나텔레콤 제재한 거, 그 나쁜 거를 볼 거고, 그 다음에 또 좋게 보는 분들은 뭐 멍한조 풀어준 거, 그 다음에 요번에 또 ZTE나 파이 규제했던 거를 풀어주는 부분, 그 다음에 미국이 왜 계속 이런 것들을 중국을 일방적으로 공격 못 하냐면 산업 밸류체인이나 모든 제조 밸류체인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겁나는 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인플레이션. 네. 그러면 얘네들 중국을 제재하다 보면 지금 간단히 물류 대란, 뭐 쇼티지, 뭐 또 발전, 뭐 여러 가지 마이너스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제조 단가 높여갖고 이게 어디로 가요? 미국 구매자, 소비자들의 단가를 높이는 꼴이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만들려고 자꾸 우리나라 기업 끌어다가 일자리 주고 뭐 하려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돼요. 그럼 한 3년이나 5년 걸리는 플랜이에요.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투트랙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주 그냥 서로 그냥 전쟁 날 것 같이 싸우다가 어떤 때는 보이지 않게 쑥 풀다. 이게 투트랙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호재와 악재가 뒤섞여 있는 가운데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 같은 상황이에요. 말씀 들어보면. 그럼 이제 10월 마지막 주도 얼마 남지 않았고 11월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투자자들이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 투트랙 전략에 속지 않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달 말까지 이제 오늘도 딱 보시면 대부분 다 이제 주요 기업들 코스피의 실적 발표가 있고 이제 11월 달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실적이 나빠지면 여러분들 놀래서 던져요. 많이 빠진 거. 그게 살 때지 팔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예를 들어서 건설주 같은 경우가 실적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실적 시즌에는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주가가 반영을 하면서 밀려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실적 그럼요. 시즌에는 그걸 안 볼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프로테이지가 10%를 무시하라고요. 지금까지 그 주가 고 10%. 그리고 이제 자동차는 이제는 그 부분은 끝난 것 같고, 이제는 건설 파트가 좀 남은 것 같고, 오늘 현대로템 실적 나쁘다 마이너스 난 게 또 그런 현상이고, 그럴 때 터는 게 아니라 사는 거고, 그걸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수면제부터 기다리세요. 그다가 이제 다음 그림이, 저는 이런 쪽은 건설주는 앞으로 3년 주도 할 것 같아요. 내년 실적이 지금 거 보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 GS건설의 실적단 지금 쇼크 나왔다. 아니 뭐 눈높이가 나쁘다. 이게 다음 1년 후에 지금 오면 어마무시하게 커질 겁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 투자를 해야지. 지금은 이제 실적단이 나쁘니까 이건 털어야 됩니다.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도 좀 단기 악재는 대응을 해보고 단기 악재를 어떻게 돼요?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면 어느 정도 선에 좀 끊고 바닥에 왔을 때 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조금 1,000원이 더 10%인데 그 10%에서 사고 팔고 한다고? 이게 오른 상태면 얘기가 달라요. 건설주가 지금 현대건설이 뭐 6만 원이라든지 GS건설이 5만 원이라면 네. 이거는 한 20% 변동 가능해요. 근데 지금 그 사이에 오른 종목이 아니에요. 떨어졌거나 그냥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 하루에 뭐 5%나 7% 빠진 데다 그걸 팔아? 저는 오히려 가만 계시거나 추가 매수 전략을 유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상 뭐 SK하이닉스도 실적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또 시장에서 좀 막아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기대나 이런 컨센서스와 또 다르게 발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변동성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모멘텀을 보고 좀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거를 오늘 하도 실적 변수만 체크하지 마세요. 그럼 실적 말고 또 뭘 체크해야 되나요? 이게 모멘텀? 이제 글로벌 변수의 파워 게임이 앞으로 2022년, 2025년에 위드 코로나예요. 이게 어마무시한 재정 정책이나 SOC가 들어갑니다. 전 세계가. 그러면 사우디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저는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간 제가 현대건설을 그 10만 원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뭐 5만 원짜리가 그러면 거의 더블 게임의 목표를 보거든요. 그렇게 자신 있게 떠드는 이유 위드 코로나 그리고 앞으로 중동의 새로운 건설 옛날 중동 붐 나올 때 건설주가 어떤 때는 상한가 폭이 작았지만 30일 한 달 동안 상한가 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시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제 사우디 쪽이나 그 다음에 카타르 쪽, 그 다음에 중동 쪽, 그리고 이제 미중간의 아프간이 철수 이게 이쪽 지역이요. 저는 어마무시한 그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SOC, 스마트시티 이러한 국제적인 어떤 큰 물줄기의 플랜이 중국 AIB 중심으로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거를 중국이 이제 언제 푸냐 그게 중심이 금융기관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 자본은 그쪽은 나온 거고 그쪽을 SOC를 유도하는 게 저는 AIB가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연결되는 이제 에너지들이 저는 11월 달부터 이제 하나둘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잠수함 수주에 올 것 같고 K방산 수주에 올 것 같고 LNG선 수주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 네온 프로젝트나 카타르 프로젝트 LNG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저는 앞으로 3년에서 5년 위드 코로나 이제는 이제 코로나하고 같이 살자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연골고리를 생각해서 해야지 오늘 단기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가장 나빴던 실적이 노출돼요. 거기에 이제 변동해서 이거를 파면 오히려 반대, 그러니까 제일 쌀 때 던지는 꼴밖에 안 되겠나. 그래서 일단 실적단으로 보지 말고 글로벌 정치나 글로벌 역학 구조의 변화가 이제 위드 코로나 이후에 상당한 저희 G2 세계의 파워 게임의 변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고민을 해볼까요? 미국이 지금 그 사이 신고가 나잖아요. 네. 이제 난 미국은 이제 올 만큼 왔어요. 부러질까요 이제? 아니 부러지는 것보다 이 지그재그 같아요. 미국은 자기네들 그러니까 패권 국가고 발권 국가니까 전체를 망가뜨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14,200에서 지지한다. 그리고 지금 15,000 전번 4,500이 고점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뭐 천슬라 얘기 나오고 비트코인 얘기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가는 거와 못 가는 거가 거기도 롱숏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도 돌려요, 순환. 그래서 지수는 그렇게 크게 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신고점을 뚫어서 새롭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미국의 변동성이 나올 때 디커플링을 기다리는 거예요.
미국이 하락할 때 우리가 좀 치고 나가는 형상. 예. 근데 혼자 치고 나가기는 좀 우리 증시의 매력도가 떨어져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중국하고 커플링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연결도를 6대 4 비중으로 보자고요. 중국이 6, 6, 미국이 4. 4. 그리고 또 시간별로 미국 영향력 아침 9시에서 11시. 11시부터 잠깐 날 같은 중국.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시가상위 종목들의 타이밍 잡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종목 섹터별로도 좀 눈치 보는 쪽이 좀 달라지나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기술주 이렇게 보고 중국 증시가 시작을 했을 때는 뭐 다른 쪽을 본다든가. 뭐 중국 지금 미국 쪽 보시면 이제 거의 그 뭐랄까 빵 주식이 좀 힘을 잃고 또 그 인텔이나 뭐 요새 보면 뭐 신저가 만들고 뭐 페이스북 급락하고 오히려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텔이 이제 매수 영역이 들어온 것 같아요. 마치 테슬라가 우리가 530에서 550 왔을 때 네. 900불에서 이제 바닥 돌았습니다. 비트코인하고 비슷하게 테슬라 비트코인만 매매하십시오 했다면 이제는 비트코인이 이제 1000달러 돼갖고 1000불에서 1100불. 여기서는 저는 보유자 영역이고 매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돼서 그래서 우리가 그 비트코인 테슬라 연결고리로 우리가 설정했던 에너지들이 있어요. 자율자동차, 전기차. 네. 이제는 2차 전지 소재에서 자율자동차 쪽으로 이동하는 전략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전에 한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센트럴 모텍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이었습니다. 다원시스. 이 다원시스가 10월 13일, 14일 날 52주 최고가 기준에서 선택한 종목은 이 종목입니다. 다른 거 바닥에서 500%, 400% 오른 위메이드나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첨부하지 마시고 다원시스 했다면 네. 이건 단기간에 거의 뭐 엄청나게 이게 22,000원이었는데 저점은 18,000원이었고요. 오늘 32,000원이에요. 이제 이거 보이자 오늘 100% 매도 사인 전략을 얘기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자율자동차나 그 다음에 자율자동차와 연결된 뭔가 시스템을 하려면 이 시스템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연골고리로 DBI텍, SNS텍,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 칩셋미디어. 근데 지금 AD 그 SNS텍이나 DBI텍은 바닥이 아니에요. DBI텍 뭐 월봉상으로도 사실 대표님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위치가 49,000원, 52,000원인데 지금 57,000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7자 볼 것 같아요. DBI텍은. 근데 사실 삼성전자가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상대적으로 DBI텍이 좀 덜 빠지더라고요. 전하고 다른 모습이 그거예요. 삼성전자 빠지면 거기는 더 빠졌었거든요. 그게 9월 달의 특징이에요. 근데 10월 달 들어오면서 변화의 조짐이 있어요. 그럼 혹시 그 변화의 조짐이 이재용 부회장이 11월에 미국 출장 일정이 좀 잡히고 또 백신 확보에 이재용 부회장이 좀 선두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처럼 반도체에서도 뭐 그런 걸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수급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나요? 당연하죠. 그때 여러분들이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이 증권 바닥에 이제 정보하는 1세대들끼리 보는 찌라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여기 방송에도 잠깐 걸었는데 네. 테슬라 연결고리에 뭔가 빅딜이 있나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연결된 종목들이 센트럴 모텍, 그 다음에 다원시스,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아직 차량용 반도체, 뭐 이런 것들 연결고리니까 거기에서 대규모 M&A가 들어오는지 아니면은 지금 삼성전자에서 TSMC를 능가하는 그 매출을 단번에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 연결고리 회사를 M&A 하는지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거기에 그리고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분할 시나리오도 돌았어요. 삼성전자를 분할한다. 뭘 분할할지는 두 가지 시나리오예요. 삼성전자를 쪼개는 시나리오 있고 네. 그 다음에 금융 지주회사 만들면서 쪼개는 시나리오가 있고 그거는 가봐야 알겠는데 이게 이제 거버넌스 게임에 호흡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거버넌스 게임에 특수팀 비서실은 설립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것도 펀더멘탈하게 디램 가격의 동향 그다음에 내년도에 뭐 수요 부분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펀더멘탈한 측면보다
대주주의 탐욕으로 4월 말까지 10조 그다음 상속세 남은 10조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거버넌스에서 해결하는지 한번 봐라. 이 호흡도 같이 접근하다 보면 삼성전자 계속 눌러갖고 일반도 털어낸 다음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8만 5천 원, 9만 원 이게 블랙록이 만들어 봐라. 그 시작점이 하루에 3%팍 치면서 그동안 눌렀던 매도 에너지를 저는 이게 그 과거 급락시킬 때 8월 달에 네. 하루에 1,000만 주, 3,000만 주 때리는 날이 있었거든요. 저는 반드시 그 반대를 본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대표님 뭐 8월 이후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계속 팔자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또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관이 삼성전자 순매도 상위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팔았다는 건데 기관과 외국인들 동시 매도가 된다면 삼성전자가 하루에 뭐 3% 뛰는 날 좀 요원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팩트죠. 지금 보이는 숫자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오늘 기관 매도는 가타에서 합성거 푼 거예요. 합성이요. 합성.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관이 그 금융투자는 삼성전자 매수하고 선물 합성을 시킨 거를 오늘 정반대로 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미결제 약정을 아셔야 돼요. 미결제 약정이 오늘 외국인들 매도나 기관들 오늘은 기관은 선물 매수로 들어왔어요. 네네. 근데 미결제 약정은 그 규모만큼보다 청산이에요. 그러면 오늘 외국인 선물 매도는 전매도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매수 포지션 갖고 있었던 거를 청산한 매도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현물에서 계속 때린다면서 갖다 이렇게 선물 매수 합성한 거를 오늘 반대로 했다는 얘기고 금융투자는 현물 매수하고 선물 매도 친 거를 청산하면서 반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부분에서 이제 바닥에서 한 3,050 정도 오니까 어떤 면에서는 청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상방 본 사람도 그렇고 하방 본 사람도 그렇고. 그럼 균형이 맞춰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파생 시장의 에너지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단계 시나리오가 들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보시는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삼성전자를 7만 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 동안 박스에 갇혔다가 그러니까 이번 저점이 6만 8천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삼성전자 500원 1,000원 예측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박스에 놓다가 아까 얘기한 7만 2,500원을 언제 돌파하나.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7만 2,500원 8월 20일 그러면 선물 400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종합주가의 3,050이 저항이나 지지가 되는 날이 언제일까? 이거를 예측하는 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은 박스, 큰 박스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작은 박스, 큰 박스. 만약에 400이 저항 이걸 뚫으면 이제 395와 405에서 박스 이렇게 한 단계 노는 장, 그 다음에 좀 큰 박스가 이제 390과 410 여기서 노는 두 가지 시나리오예요. 네. 이게 삼성전자가 7만 원 깨갖고 또 다시 한 6만 8, 9천 원 오면 390 보는 거고 7만 2천 원 오면 410 보는 겁니다. 이거를 선물 지수로 헷갈리시면 이렇게 보면 돼요. 3,050까지 갔죠. 네. 그러면 이제 3,000 중심으로 2,907, 80만 오면 지지해주고 3,000 3, 40만 오면 두들겨 맞으면서 삼성전자가 갇히는 이 구간이 얼마 동안 지속되다가 이 3,050을 돌파하면서 강력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건 전차 군단이 가야 돼요. 근데 대표님 어제 장 기준으로 본다면 종합주가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뭐 시가상위 상위 종목들이 다 움직임이 좋았잖아요. 삼성전자 빼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결국 장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같이 가졌을 때 시너지가 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기준에서 마치 어제처럼 삼성전자만 뒤로 빠지는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이제 블랙록이 계속 ATM기 사용하려고 왔다 갔다 꼬리 흔들기가 얼마 동안 지속되느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중국하고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11월 8일을 기준으로 잡고 요번 옵션 만기가 11월 1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를 하나의 그 기준점을 잡아요. 그리고 상단이 뚫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뚫릴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가면 안 돼요.
전체 군단이 같이 가져야 같이 되죠. 가져야죠. 그러면 이번에 현대차가 실적이 그래도 좀 선방을 했잖아요. 뭐 SUV나 뭐 레저 차량 부분에서 매출이 나와줬는데 앞으로 이런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부족 부분이 좀 해결이 되고 또 실적이 계속해서 전기차나 이런 쪽에서 나타난다면 내년장에는 조금 더 우호적으로 전차 군단이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내년은 어마무시하게 강하게 봐요. 근데 일각에서는 뭐 2,500까지 막 본다고 그런 공포를 조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2,500이 가려고 그러면 2,500, 2,700 가려면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해 갖고 뭐 한 1,250원이나 1,300원을 확 치고 나가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상해가 홍콩이 다시 요번에 형성됐던 저점을 깨고 내려가야 돼요. 상해가. 예.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입니다. 2,500, 2,700 시나리오 저희가 그려봤거든요. 비관론자 이렇게 하면 요게 이제 3,050, 3,100이 저항이 되면서 다시 이 파동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파동을 만드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채권도 팔고 그다음에 주식도 삼성전자에서 다 팔아버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결정적인 게 환율이 요번에 1,200원 10월 10일 이때 종합주가 바닥입니다. 이걸 뚫고 가야 되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저점 깨고. 근데 지금 환율이 지금 어떤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모양 보여주고 있어요. 좀 안정화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나라 국고채 외국인들이 어마무시하게 살 거라고 봅니다. 왜요? 우리가 매력이 있나요? 우리 한국 매력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막 겁내고 뭔가 좀 부정적으로 보지. 외국 채권 매매에서 우리나라 국고채의 에너지는 앞으로 점점 더 점수가 높아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단 하나가 컨트리 리스크가 있는 거죠. 북한 문제. 그러니까 이거를 푸는 게 이제 정부는 종전선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꾸 풀라고 그러는데 이건 미국의 속도와 우리의 속도가 다르고 그 다음에 둘이 암만 노력해봤자 북한이 얘기 만나갖고 테이블에 이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만 구애하면 뭐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그 대선 플랜에 들어가 있나 보자고요. 제가 그 10월 초에 굉장히 공포일 때 여기 나와갖고 네네. 겁내지 마세요. 주무세요. 또 그리고 파동은 상승 때 대응해야 돼갖고 상승 파동에서 끊고 해서 물량 늘리기 전략 그때까지 주무세요 했다면 요새 철저하게 달라지는 게 소부장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다릅니다. 옛날하고 꽤 탄력 있게 움직여요. 그리고 보면 단기간에 50에서 80% 올라간 종목들이 꽤 나와요. 센트럴 모텍이라든지 다윈시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요새 요번에는 아모그란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샘플링으로 종목 순환으로 계속 나와요. 이게 자율자동차.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동안 그렇게 각광했던 효성 TNC나 TNC. 이런 것들은 박살을 내고 있고 그쯤에서 그 뭐 9만 원짜리가 6만 원까지 떨어지고 종목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부장 쪽에서 제가 금년 연초에 하지마 했던 거를 10개월 만에 집중하십시오 한 거예요. 근데 대신 여기서는 시스템 반도체예요. 자율자동차. 스마트폰이 아니라고. OLE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IT를 다 같이 보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다 계속해서. 아니, 섹터를 아이폰 아니. 그러니까 스마트폰 관련된 거 no. 디스플레이 no. 그럼 앞으로 삼성전자의 매출단을 볼 때 이게 휴대전화 산업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또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중요한 얘기 했잖아요. 새로운 사업을 벌려서 신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붓잘 뛰면서 뭔가 만드는 거는 TSMC 경쟁 부분, TSMC 갖고 있는 매출을 뺏어오는 그런 시스템 반도체를 밸류체인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새 시간이 되면 그걸 보조금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세금 면제하려고 그러면 서로 미국은 많이 뜯어 먹으려고 그러고 이게 지금 시차를 두는 거니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언제쯤 지금 실무자들은 미국 가서 대판 싸우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뜹니다 하는 건 벌써 이제 사인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표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TSMC 같이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를 가져올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반도체 정보 공개하는 부분 관련해서
TSMC가 우리는 공개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중국은 뭐 화를 내고 있고 우리나라도 좀 난감한 상황인데 TSMC가 그 정보 공개에 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삼성전자가 특히나 TSMC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이 크기 때문에 미국에 협조를 한다는 거는 또 거기에 붙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TSMC 전략은 미국에 붙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TSMC 거를 가져오기에는 붙은 애들이 힘이 더 커질 수 있잖아요. 지금 대만,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다리면 대만, 홍콩 같이 돼. 우리 거야. TSMC 우리 회사야. 공산당 사고는 그겁니다. 근데 이제 TSMC의 그 지금 그 소유주나 이러면 저 넘어가면 중국 공산당에서 뺏길 것 같으니까 전략적으로 일본하고 미국에다가 전략 자산을 배분하고 대만의 정치 리스크를 분산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정보 공개는 예를 들어 쉬울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굉장히 좀 그 부분은 난감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뭐 다 정보 공개 안 하고 뭐 차별화가 될 거고 시차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를 TSMC를 어떻게 당장 따라가요. 그러니까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M&A 재료밖에 없어요. 돈을 한 20조 이상 쓸 거예요. 20조 투자에 20조를 더 갖다 붙여요. 그럼 40조 에너지가 나오고 이게 이거 나올 때 이제 부자 뛸 거라고 봐요. 이재용 부회장이. 예, 이제 부회장님이 되시는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네. 그게 2022년도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그 타이밍 잡아보시고 상속세를 푸는 방법을 여기서 찾아낼 것 같아요. 10조 매년 2조씩 이거 어떻게 내요? 그러면 정의선 부회장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이 개인 지분으로 뭔가를 투자를 해서 가지고 왔듯이 이재용 부회장도 개인 지분을 통해서 그거를 키워가지고 삼성의 뉴삼성에 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삼성 쪽에서는 그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개인 돈을 해갖고 할 수가 없어요. 상속세 때문인가요? 네, 여러 가지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금융 지주사 통화하는 방법. 거기서 이제 여러 쪼개갖고 아니면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에피스, 바이오 에피스. 상장 비상장된 거. 그게 하나 카드가 있어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들 잘 만들잖아요. 파바로티, 그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거, 바이오. 요 새로운 비즈니스 툴 가만히 보시면 바이오 에피스 이제 곧 상장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삼밥 분식회계 부분을 커버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다 보면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걸 할지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바이오 사이언스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블록딜도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또 나스닥에서 투자할 때 M&A 할 때 분명히 파트너가 있을 거예요. 파트너가 누군지가 굉장히 저는 계속 블랙록을 추적하고 있거든요. 블랙록이 삼성전자 5% 갖고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지네들도 지금같이 뭔가 하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이학수 비전실 때는 모간 스탠리를 굉장히 파트너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는 블랙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략팀들이 싱크탱크가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글로벌 정치 권력 파워 게임으로 보셔야 돼요. 실적단은 내년까지 깜깜하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어떤 거버넌스가 있을 때 바이오 에피스 그 다음에 나스닥 상장을 뭐로 할 건가? 지금 채팅창에 바이오 에피스를 나스닥 상장할 수도 있겠네요라는 의견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지금 현재 그 전략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옛날에는 법무법인에 넘겼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재용 부회장은 이학수 그 팀한테 되었는지 이제는 안 믿어 본인이 직접의 그 3명의 신복을 뒀습니다. 그 체제가 벌써 가동해요. 그래서 우리 이런 팔로더맨 하면 우리들끼리 그쪽에 또 벌써 미국 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방송으로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추적되는 데이터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이런 게 제가 오죽하면 방송에다가 10조를 한 방에 해결하는 카드가 매년 2조씩 어떻게 내 담보 갖고. 그럼 가장 좋은 방법. 삼성전자 10만을 넘기면 담보 가치 높아지잖아. 정의선 회장님 거버넌스 잘 아시잖아요. 네네.
글로비스 10만 원짜리를 22만 원 만들어 놓고 바이오앱 현대 현대 그 자동차 부품단 엔지니어링? 아니 엔지니어링은 비상장이고 현대 까먹었다. 뭐였죠? 아니야. 현대 오토에버. 4만 원짜리 16만 원 만들고 그래서 그거 갖고 저는 원표로에 30층인지 50층까지 건물 짓는 에너지 나왔고 거기 벌써 교통 정리됐고 요새 만도나 현대위아가 다른 모양이 나올 겁니다. 이것도 다 전기차, 자율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수소인프라 갖다 해서 모빌리티 정의선 회장님의 생각이 이 꽃이 네. 2026년 7년에 한전부지 건물 짓 때 다 연결이 돼요. 그리고 모든 SOC가 한전 차 팔 때 같이 가요. 여러분들 특수건설이니 동아지질이니 건설주들 지금 실적 쳐다보지 마세요. 앞으로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그런데 그게 한전부지 삽질 때 뭐 영동대교, 뭐 지하, 잠실 마이스 산업, 뭐 GTX 원투 어느 게 먼저 될지 모르겠지만 이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서울시 17개 사업이 동시에 들어가는 기부 채납으로 이런 거 그러면 그때 이제 건설이 가고 시멘트가 가고 건자재가 가고 철강이 가고 이럽니다. 그럴 때 분명히 정의선 이 회장님이 바보예요. 이걸 다 생각하고 있다고. 자, 본인이 현대 엔지니어링을 상장시킬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 현대 엔지니어링 대주가 현대 건설입니다. 그리고 옛날 현대 엠코에서 이렇게 할 때 11%가 본인 지분, 또 11%가 현대 글로비스 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정의선 회장님이 네. 앞으로 투자의 목표는 딱 스케줄이 짜 있어요. 근데 선생님, 대표님 그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리면은 너무 먼 거 아닌가요? 너무 먼 미래 이야기 같이 느껴져요. 아주 잘못된 사고예요. 주식을 갖다 얘기해서 우리는 가치 투자하고 뭔가 워렌 버핏을 부러워하고 이분은 40년간 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바라지도 않아요. 3년만 들고 계시라고 있죠. 근데 또 주도주 섹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시장에는 뭐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물줄기와 SOC 큰 그 그림은 알겠는데 내부적으로는 사실 뭐 메타버스 뭐 이런 쪽 엔터 게임주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순환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건 트레이딩용이고 지금 나는 메타버스는 거의 사기 같아요. 메타버스가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고지식하고 뭐 옛날에도 그 세컨드 라이프가 있었고 제가 메타버스 하면은 이미 또 그런 종목들 보면 꼭 무슨 임상, 삼상, 사상 그게 성공했던 거는 저는 어떤 모멘텀이 나면 오징어 게임하고 네. 넷플릭스라는 새로운 비트코인, 테슬라 이런 것들 그리고 2차 전지라는 종목의 그 눈높이가 이거를 유도시킨 것 같아요. 이거 사모펀드가 여러분들 콩카풀 씌워갖고 지금 유도하는 종목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더블 게임즈 급등할 때 따라가지 마라. 짱돌 맞는다. 지금 그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위치 꼭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금년 연초에 박셀바이오, 제넥신, 그 다음에 또 그 뭐 셀트리온 이런 것들 그때는 또 소부장 KMW 7, 8만 원대 한번 몸을 2020년 12월과 1월로 잠깐 이동. 시간 여행을 떠나야 되는 건가요? 타임머스터 과거로 봐요. 그러면 금년장을 적어도 3,500, 3,700 리터 다 봤어요. 그리고 주도주는 바이오 IT라고 떠들었어요. 반도체 슈퍼레리. 그럴 때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그거 속지 마라. 하지 마라. 사모펀드 바이오 JP 모간 컨퍼런스로 여러분들 콩카풀 씌우게 하고 걔네들 다 털게 한다. 옆에도 가지 마라.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C젠이니 PCL이니 이런 것들 절대 거의 반토막이나 반의 반토막 나오니까 엑스트라입니다. 이런 사모펀드의 뒷얘기까지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지금 거의 10개월 왔는데 지금 C젠 보세요. 이제는 요새 C젠 같은 거는 제가 사라고 그럽니다. PCL. 왜? 위드 코로나니까. 이제는 같이 사는 거니까 이제는 확산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진단도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그 종목은 급락에 대한 단타거든요. 주도주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전 메타버스가 그런 상황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죽하면 메타버스 중에 그나마 실적단 나온 게 덱스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덱스터 7,000원인데 저는 15,000원이 털렸어요. 근데 이게 2만 원도 넘네. 그런데 그 보유자 이런 것들이 매출단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사모펀드가 자기네들 털기 위해서 설계하는 쪽 흥분해갖고 여러분들 콩카풀 씌우게 하는 거 하지 마. 괜히 거기서 게임주도 가만 보면 지금 뭐 여러 가지 갖다 붙입니다. 갖다 붙이는데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시면 옛날 거나 지금 거 오히려 오죽하면 제가 NC소프트 55만 원대 역발상을 쌓아갖고 20, 30% 먹는 게 더 안전합니다. 이런 얘기 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모펀드들이 오징어 게임 보셨다며 이 바닥은 설계자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매매할 것과 매매하지 않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주도주는 주도주의 큰 흐름대로 보고 가야 되고 그 속에서 단타로 좀 봐야 되는 종목은 시장의 그런 짧은 흐름에 우리가 좀 대응을 해보자. 아니 지금 그래서 메타버스 보느니 시스템 반도체 자꾸 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왜 센트럴 모텍이 단기간에 왜 한 달 만에 뭐 50% 다윈시스 이런 게 왜 나왔겠어요? 그럼 다음 타자가 나오거든요. 이재용 부회장 가서 M&A 나오고 거기서 스토리텔링들 여러분들 그때 뉴스 나올 때 사지 마시고 지금 사놓고 그때 나올 때 던지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사모펀드의 설계 중에 냄새 나는 거 저는 11월 3일 작년도에 그 엔트 그 상장 그 알리페이 그 실패했잖아요. 마이. 전 이제 곧 상장시킬 겁니다, 중국이. 항다 문제를 그거 풀어갖고 금융을 키우려고 그래요. 걔네들이. 홍콩을 금융을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또 거기를 키운 다음에 우리나라 간단하게 얘기해서 반도체 M&A 들어올 겁니다. 이거 뭐 너무 큰 그림이니까 지금 미리 얘기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11월 3일 날 카카오페이가 상장해요. 네. 카카오페이 대주주 누구지 아세요? 알리페이. 그렇죠. 알리바바, 네. 알리페이. 그러면 오히려 메타버스 보지 말고 스마트 결제, 스마트 헬스케어를 보세요. 오히려 테마주에. 그러면 이제 그게 메타버스 같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다날이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가 왜 그런데 이게 결제와 그 다음에 이 자율자동 지금 보시면 자율자동차와 연결된 그 종목들의 중소기업 부품단들이 막 돌아가면서 갑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뭘까? 자율이라는 게 뭐지?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스마트 시티거든요. 네. 스마트 시티 내의 플랫폼이에요. 그럼 스마트 시티 속에는 스마트 전력 설비도 있고 스마트 헬스케어도 있고 병원 플랫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러려고 그러면 결제 시스템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제의 중심이 되는 관련된 기업들. 그런 걸 노리시는 게 낫죠. 근데 결제주 중에 다날은 또 오늘장 기준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뭐 장중에 8.9%, 8,200원 터치를 하고 8,08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지금 위치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그래도 조금 5일선의 지지를 받고 있긴 한데요. 코나이가 10,000원에서 40,000원까지 간 에너지와 비슷합니다. 6,000원, 10,000원 보아. 다날. 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10,000원부터 시작. 그리고 다날의 모멘텀은 뭘까? 이런 것들을 뒤져보시면 앞으로 감이 좀 잡히고 그리고 그거 할 때 한국 시리즈도 같이 가는지 한국전자금융, 한국전자인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 결제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갖고 요새는 거래대금이 적으니까 한꺼번에 가지는 않을 겁니다. 대장을 먼저 만들 거예요. 대장을.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에서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비엠, 첨보, 대주전자에다가 이제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일진머티리얼스에서 이제 한꺼번에 다 가면 땡.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연료전지나 수소 밸류체인에서 효성 시리즈, 그 다음에 코오롱 인더스트리,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이 자꾸 바뀌어요. 대장주들이. 그러면 이제는 저는 그게 그쪽에서는 시스템 반도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축은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결제 쪽. 그러니까 미리 생각하자. 이미 다들 떠들고 각광받는 거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사모펀드나 전환사채 단가들은 여러분들 아는 단가 이상으로 엄청나게 쌉니다. 지금 주가의 반토막 때도 걔네들은 더블 이상 먹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들만의 단가를 생각해서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팔아먹는지 제가 이제 팔아먹는 그 룰을 한번 전에 그려버린 적이 있는데 어디 있나? 제가 하도 자료를 많이 갖고 와갖고 네네. 팔아먹는 것도 여러분들 주가 급락시키면서 팔아먹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들어와 하면서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올려놓고 흔들면서 팔아먹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팔아먹는 그 구조에서 작년도에 셀트리온이 어떻게 팔아먹었나? 여러분들 작년도에 서정진 회장님이 일주일마다 뉴스에 나오십니다. 요새 서정진 회장 뉴스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그것도 생각해 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앞서서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새로운 디데이 11월 8일에 육중 전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요. 대표님, 이때 나올 만한 빅데이터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성장을 그러니까 줄어드는 항다 문제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네. 카바는 공동 부유의 장기 10년 집권 플랜을 발표할 거라고 봐요. 미래 먹거리. 그게 구경제입니다. 앞으로는 포장해갖고 이쁘게 그냥 새롭게 포장하는지 우리나라 수소연맹의 저 부산 그러니까 그 가스, 전력, 철강, 건설 이런 것들을 신형 SOC라고 포장해갖고 그쪽을 중심으로 이제 뭔가 성장 정책을 쓸 것 같고요. 네. 단어는 뭘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그 싱크탱크들이 이제 얘기를 하겠죠. 뭐 미래 발전의 뭐를 위한 앞으로의 그 중국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 뭔가 그래서 북경 올림픽을 하이라이트로 만들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들여다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우리는 제가 친중파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대한민국 국수진인데 거기에 우리가 먼저 치고 들어가야 돼요. 중국에요. 아니 중국보다 우리가 일을 벌려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나요? 지금 잘 벌리고 있어요. 기업들 저기 이 최태원 회장님이나 이재용 부회장이나 그다음에 정의선 회장님이 정부보다 먼저 감을 잡아갖고 일을 벌리고 계십니다. 11월 달에 어마무시한 M&A나 수주 막 보실 거예요. 계약도 보실 거고. 또 정의선 회장은 지금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또 일을 벌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만 자꾸 보면 여러분들 이것만 보면 지금 장은 뭐 2,500, 2,700 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얘기한 글로벌 환경의 변화 저것을 보면 환율은 1,150원 깨갖고 1,100원도 깨질 수 있다. 그리고 건설의 미래 지도, SOC 성장, 그리고 성장을 유도하는 그 다음에 유동성이 들어와요. 아직은 유동성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지금 뭐 거래대금이 뭐 10조에서 11조도 안 되는데 여기서 무슨 뭐 다 같이 가는 걸 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15조에서 20조 가는 데에서 튄다고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은 블랙록이 만들어줄 거고 우리는 EWI나 EM이나 환율 보시면 될 거고 타이밍은. 그리고 벌써 종목만 계속 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미래는 저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쪽에서 이제 새로운 그게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수소연맹이에요, 수소연맹. 이 그룹들이 왜 이렇게 합쳐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을 해드립니다. 네, 시장이 과연 올라갈까 내려갈까에 대해서 이 긍정론과 비관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변수들보다는 우리는 글로벌 정치 역학적인 구조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공포. 그러면 공포 지수 이게 급등해야 돼. 이 UVXY를 반드시 보세요. 이거 지금 녹아나고 있어요. 하루에 30% 올라가면 제가 리스크 관리 할게요. 얘가 움직이지 않는 한 설계 안 들어갔어요. 다 뻥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앞으로 그 내년을 바라보세요. 내년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새로운 뉴스들 많이 보실 거예요. 수주 뉴스는 나올 거고 저는 기대하는 거는 이제 북한이 지네들도 먹거리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투트랙에서 언제쯤 경제를 푸나. 지금 경제 푸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대선 플랜하고 같이 가는지도 볼래요. 그게 건설, 그러니까 아난티하고 현대 엘리베이터 갖고 보시면 돼요. 철도주하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진짜 불안해. 장 떨어질 것 같으면 한전, 농심, 먹거리만 사놓고 그냥 묻어두시면 돼요. 그러면 장 2,500 가도 그건 깎으러 올라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을 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이승조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